남자는 자신의 말은 숨길 수 있어도 행동의 패턴만큼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심은 약속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반복으로 증명됩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그 이상 반복한다면, 그것이 의무가 아닌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사랑의 언어에서 반복이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남자가 특정한 여자를 위해 어떤 행동을 거듭한다는 것, 그녀의 메시지에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답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녀를 찾는 시선, 다시 마주칠 이유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이 이미 선택한 것의 드러남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의식적인 의지 아래에는 우리가 끌림이라 부르는 것을 움직이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그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그의 무의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스스로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요. 반복은 영혼의 필체입니다. 되풀이되는 모든 행동은 그가 억누르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써 내려간 문장입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우연이라고, 예의일 뿐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처음부터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패턴을 통해 속삭입니다. 같은 제스처를 반복하는 남자는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대신해서 선택합니다. 그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작은 배려들, 지속되는 관심, 이것들은 계획된 전략이 아니라 본능이 된 감정의 증상입니다. 무의식은 표현을 찾고 그것을 반복해 익숙한 리듬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그의 정신은 그녀의 존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부정할 수 없는 의미를요. 사람의 욕망에 대한 진실은 그것이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녀 안의 무언가가 그의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본질의 기억을요. 그의 반복된 행동은 조용한 의식이 되고 그의 내면이 그 의미를 인정하는 고유한 헌신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단지 친절할 뿐이라고, 그녀가 그저 흥미로울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패턴은 그를 배신합니다. 남자가 계속 돌아오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심지어 자신을 억누르려 애쓴 후에도 그렇다면 그는 이미 사랑의 심리적 중력에 빠진 것입니다. 반복은 무의식이 이성의 부정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반복은 숨겨진 고백입니다. 그가 그녀의 메시지를 2번 읽는 것, 그녀에 대한 사소한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것, 다시 마주칠 수 있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그가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언어가 아니라 상징과 행동, 리듬으로 말합니다. 반복되는 것은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단순한 끌림은 한 번의 행동을 자극할 수 있지만 사랑은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흥미와 깊은 정서적 울림을 가릅니다. 그의 행동은 그 안에 있는 힘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논리보다 오래되고 강한 힘, 어린 시절의 애착과 그리움에서 형성된 힘입니다. 사랑의 반복 속에는 강박의 요소도 있습니다. 정신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부분을 건드리면 내면은 그 잃어버린 조각과 다시 연결되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옵니다.
떠났다 해도요. 매번의 귀환은 그녀가 그의 안에서 깨운 것을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단순히 욕망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의 거울이 됩니다. 그 패턴은 그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깊은 존재에게 상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반복된 제스처 속에는 감정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고 자존심은 억누를 수 있지만 반복은 이미 영혼이 선택한 것을 드러냅니다. 의식은 무시하는 척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조용히 계속 일하며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녀에게로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는 왜 자꾸 돌아오는지, 왜 그녀의 존재가 필요하고 부재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이 그의 입술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대신 들려줍니다. 모든 반복은 침묵할 수 없는 감정의 메아리입니다. 사랑이 이미 생각이 닿지 않는 곳까지 뿌리를 내렸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남자 안에는 자존심과 감정이 우위를 다투는 조용한 전장이 있습니다. 이 내적 싸움은 사랑이 깨어날 때 가장 뚜렷해집니다. 통제와 강함, 자신감 위에 세워진 자아는 감정적 개방이 가져오는 힘의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가 그의 표면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건드릴 때 그 벽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아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냉정하고 무심하게 있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다르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그를 보이지 않게 끌어당기며 그가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었던 통제를 내려놓으라 합니다. 자아와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그의 깊은 자아가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사랑이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깨달음입니다. 자아는 확신을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 지배 가능한 상황, 상처받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사랑은 불확실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 속에는 두려움과 매혹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가 계속 그녀에게 돌아오고 아무리 애써도 그녀를 잊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설명하려 하고 단지 흥미일 뿐이라며 합리화하지만 사랑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항할수록 끌림은 더 강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모든 내적 투쟁은 자존심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자아와 감정의 싸움은 진정성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아는 흔들리지 않는 척하며 통제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합니다. 타인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요. 하지만 감정은 진실을 원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보이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표현되길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스스로를 억누르면서도 어떤 애정의 제스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저항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감정의 진실입니다. 그의 제스처, 그의 관심, 그의 고유한 그리움은 자신의 벽에 맞선 반항의 행위입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 그에게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느끼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연결하라고요. 모든 남자는 언젠가 깨닫습니다. 어떤 자존심도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맴돌 때, 그녀의 부재가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질 때 찾아옵니다. 자아는 잊으라 하고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감정은 그를 다시 데려옵니다.
같은 기억, 같은 생각, 같은 감정으로요. 이 반복은 약함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마주하라는 그의 깊은 자아의 부름이고, 그가 원한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바라는 것과의 대면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사랑은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그가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진정한 친밀함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비춥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가 한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물 위에 자신의 반영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를 통해 그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 자존심 아래 숨겨진 섬세하고 불안하며 감정적인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매번 그녀에게 돌아오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릴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아보다 감정을 선택합니다. 그의 이성은 그것을 혼란으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그 안에서 명료함을 인식합니다. 그가 느끼는 끌림은 소유나 정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함과 부드러움, 힘과 헌신, 자존심과 사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내면의 부름입니다. 이 순간 남자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진실 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큰 말이나 제스처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조용합니다. 계산이나 의도 없이 흐르는 주의와 마음씀으로 말합니다. 남자가 한 여자에게 깊이 끌릴 때 그의 주인은 그의 감정을 가장 진실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귀 기울이는지, 그의 눈이 그녀를 따라가는 방식, 심지어 숨기려 해도 그녀의 말을 기억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주의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중력의 한 형태입니다. 남자는 이미 자신의 마음 자리를 차지한 것에 시선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집중은 그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조용한 고백이 됩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친절하거나 예의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각을 이끕니다. 마음이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찾습니다. 그의 정신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의 웃음을 떠올립니다. 그의 무의식은 원하지 않아도 그녀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반복적으로 그녀의 말투, 침묵, 손짓 같은 사소한 디테일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은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긴장이 아니라 연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 인식입니다. 사랑은 주의를 헌신으로, 헌신을 존재로 바꿉니다. 진정한 주의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그녀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그녀의 취향, 기분, 이야기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소중히 여긴 것을 그의 정신이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진심은 그가 늘 곁에 존재한다는 일관성, 대답할 필요 없이 귀 기울이는 방식, 그녀에게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는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가 두 내면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말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게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주인은 진실을 말합니다. 사랑은 그의 인식 또한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가 주에 깊을 때
그는 그녀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낍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느낍니다. 비록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요. 그녀의 말투, 침묵, 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그에게는 읽힙니다. 이 섬세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의 주의 속에서 그는 일종의 감정적 조율을 경험합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 그는 어떤 분석보다도 깊이 그녀를 이해합니다. 이런 주의는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멀리서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머무는 감정의 장 속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주의가 그렇게 강력한 이유는 그 진실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 가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의는 감정적 몰입에서만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억지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반복적인 주에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를 인식하는 것은 연결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마다 그것은 그녀가 이미 그의 안에 자리를 차지했음을 보여줍니다.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자리를요. 그러므로 주의는 사랑의 조용한 서명입니다. 그것은 말이 사라질 때 애정이 숨쉬는 방식이며 자존심이 침묵할 때 감정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그의 시선과 기억의 인식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그의 세계가 된 한 여자를 향합니다. 모든 남자 안에는 여성적인 내면의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기억과 상상, 그리고 삶의 감정적 인상들로 빚어진 조용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그가 알고 지낸 여성들의 합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아름다움, 따스함, 신비로움, 그리고 감정적 진실로 느끼는 것들의 상징입니다. 이 내면의 여성은 그의 깊은 자아의 거울입니다. 느끼고 꿈꾸고 연결을 갈망하는 그 부분이요. 그가 이 내면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여자를 만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 속에서 그녀에게 끌립니다. 마치 이미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가 자신의 결핍을 완성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현상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여성적 특질을 실제 여성에게 전이합니다. 그가 그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투사는 선택이 아니라 정신의 본능적 충동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의식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그녀를 한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오래도록 찾아온 어떤 것의 거울로 봅니다. 그녀의 존재는 상황 이상으로 커다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녀를 이상화할 수 있고 그녀가 평범함을 넘어서는 특별한 자질을 지녔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그녀의 외적 존재와 융합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운명적이고 피할 수 없으며 거의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내면의 여성이 드러나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를 통해 그는 자신의 영혼 속 무의식적인 부분들과 마주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답고 동시에 혼란스럽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단지 그녀의 성격이나 외모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방식에 끌리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웃음은 그가 잊고 있던 기쁨을 깨우고 그녀의 슬픔은 그가 묻어두었던 부드러움을 건드립니다. 그가 느끼는 끌림은 육체적인 감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그의 한 부분의 구현입니다. 그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그녀 곁에 있고 싶은 욕망, 그녀를 놓지 못하는 무능력,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애정의 징후가 아니라 그의 의식적 자아와 내면의 여성 사이에서 오가는 내적 대화의 표현입니다. 여자는 그를 자신의 감정적이고 영적인 깊이와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연결은 그를 시험에 들게도 합니다. 내면의 여성을 외부로 투사하는 일은 때로 깨달음을 주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녀가 그의 내면의 이미지와 일치할 때 그는 완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르게 행동하거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드러낼 때 환상이 깨지고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투사한 것과 그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대면 속에 그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서 경탄했던 자질들, 연민, 직관, 섬세함, 창의성이 단지 그녀의 것이 아니라 아직 통합되지 않은 자신의 가능성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자기 인식의 거울이 됩니다. 사랑은 그가 아직 자기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단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더 깊은 차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녀를 통해 그는 방어하지 않고 느끼는 능력, 통제하지 않고 말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의 중심으로 되돌아갑니다. 그의 생각과 그리움, 그녀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반복되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한때 분리되었던 것을 통합하려는 영혼의 시도입니다. 그녀는 그 안에 온전함의 기억을 깨웁니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충만함의 감각을요. 이 거울을 통해 그는 사랑이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끌림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존재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들을 인식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남자는 자신의 통제를 무너뜨리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는 아마도 이성의 안전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애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으며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깨웁니다. 그가 한때 통제 위에 세운 정체성을 흔드는 무언가를요. 강함으로 자신을 측정하던 남자는 어느 순간 자신이 떨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식의 떨림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가 결코 지배할 수 없었던 부분, 그의 심장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를 흔듭니다. 그는 통제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과 저항할 수 없는 헌신의 충동 사이에 조용한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긴장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랑은 두려움 없는 헌신을, 자기를 잃지 않는 취약함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그는 저항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단지 끌림일 뿐이며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가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는 침묵 속으로 물러나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는 언제나 돌아옵니다. 반복되는 생각, 돌아오려는 충동, 끊어지지 않는 연결.
이것들은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그가 느끼는 감정과 마주하라고 속삭이는 영혼의 끈질긴 목소리입니다. 통제는 안전의 환상을 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환상을 깨뜨리며 그 안전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드러냅니다. 여자는 그의 힘의 거울이 아니라 그의 인간성의 거울이 됩니다. 사랑이 내적 갈등의 단계에 들어설 때 남자는 갈림길에 섭니다. 하나는 익숙한 자존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취약함을 부정하는 곳이요. 다른 하나는 미지의 길입니다. 자신이 보이고 닿고 변화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자신을 내맡기는 일은 두렵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잃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더 깊은 형태의 강함으로의 초대입니다. 헌신이란 그녀의 권력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신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기로 선택할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도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는 변화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통제와 헌신의 싸움은 어떤 외적 결과보다 그의 영혼을 더 잘 드러냅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남자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통제는 오래된 상처, 실망,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태어난 방어입니다. 반면 헌신은 신뢰의 용기입니다. 그를 깊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믿는 용기입니다. 그에게 헌신을 일깨우는 여자는 그의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녀를 통해 그는 사랑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승리가 아니라 허용임을요. 그녀를 통해 그는 영적인 타오름의 경험을 합니다. 모든 방어막이 녹아내리고 한때 숨겨졌던 부드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을요. 그가 여전히 저항과 개방 사이에서 흔들리며 배워가는 동안 그는 깨닫습니다. 헌신은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임을요. 진정한 강함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조차 열린 상태로 남는 데 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물러남 대신 가까워짐을 택할 때마다 그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내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에 자신을 내맡길 줄 아는 남자는 이제 자신의 깊은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통제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의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가 쌓은 벽을 허무는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에게 주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구속이 아니라 해방의 진실입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해 같은 감정, 생각, 제스처를 반복하기 시작할 때 비록 하지 않으려 애쓴다 해도 그것은 그의 정신 속 깊은 어딘가에 무언가가 각인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는 경험입니다. 의식이 지울 수 없는 영혼의 각인이요. 그것이 바로 정서적 각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의 일부가 되는 미세하지만 강력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떤 남자가 감정적으로 깊이 닿았을 때 그 연결은 논리와 현재를 넘어 지속됩니다. 그녀는 그의 내적 리듬의 일부가 되고 그의 생각과 습관, 기억 속에 엮여듭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모습, 혹은 그녀가 불러일으키는 감정마저 그의 의식 속 조용한 배경음이 됩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잊을 수 없는 무언가에 닿은 영혼의 여운입니다.
이 각인은 서서히 종종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어납니다. 그것은 겉보기엔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그에게 건넸던 한 번의 시선 속에서, 그가 침묵 중 느꼈던 평온 속에서, 둘 사이를 오갔던 말없는 이해 속에서요. 이런 순간들은 이성을 우회해 감정의 기억 속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것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감정의 진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을 잊고 얼굴을 희미하게 떠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이해받았던 감정만큼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가 그녀와 함께 있던 장소를 다시 걸을 때, 함께 들었던 노래를 우연히 들을 때,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향기를 맡을 때마다 그 각인은 깨어납니다. 마치 사랑 그 자체가 사라지기를 거부하듯이요. 남자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와의 경험이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깊이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충족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정의 각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 세계와 공명한 무언가, 소속감, 이해, 그리고 지극한 기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여인들을 그녀와 비교합니다. 같은 감정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히 찾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가 한때 손끝으로 닿았던 진실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장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던 그 거울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그 흔적은 남습니다. 고통으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움직였던 적이 있었다는 조용한 알무로서요. 이 각인은 또한 그가 얼마나 깊이 감정적으로 열려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인되었다는 것은 그가 문을 열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누군가를 초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성스러운 형태의 신뢰입니다.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남자를 건드릴 때 그것은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그가 사랑하는 법, 가까움을 느끼는 방식, 친밀함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시 빚습니다. 이후의 사랑은 언제나 이 경험의 필터를 통과합니다. 그를 각인시킨 여자는 단지 기억이 아니라 그의 정서적 성숙의 스승이 됩니다. 감정적 각인은 영원히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관계가 끝나도 침묵과 거리가 가로막아도 그 경험은 살아있습니다. 그의 내적 성장의 일부로서요. 그는 겉으로는 계속 살아가겠지만 내면 어딘가엔 언제나 그녀를 위한 조용한 공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움직였던 순간의 기억입니다. 그의 되풀이되는 생각, 불쑥 찾아오는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은 약함이 아니라 깊이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그의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끝난 장이 아니라 그가 사랑받았고 사랑으로 변했음을 증명하는 상징으로서요. 사랑의 본질은 남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제스처를 반복하고 이유 없이 돌아오며 애써도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자신이 진정으로 보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시선, 침묵, 반복되는 행동은 이성이 숨기려는 진실의 무의식적 고백입니다. 그는 아마 그 말을 입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패턴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남자에게 있어 논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으로, 조용한 통제의 포기로, 의도치 않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를 언제나 다시 그녀에게 이끌어가는 힘으로요.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거창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관성입니다. 무심히 보내는 메시지, 사라지지 않는 주에, 거리를 넘어 지속되는 감정들이요. 그가 무언가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하고 그의 영혼이 같은 존재로 되돌아온다면 그것은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그녀 안에 자신의 거울상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를 묻고 변화시키며 조용하지만 깊고 피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반복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이미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성보다 먼저, 말보다 앞서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는 그가 앞으로 누구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완성된 모습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깨우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는 용기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의 사랑입니다.